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저널의 논문을 출판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건 박사님. 네, 우선 이번에 박사 졸업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기후시스템 연구실이 포항에 있을 때 국정선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2024년 2월에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기후변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화면에 보시는 곳이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입니다. 축하한 소개 모두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막이란 무엇이고 기후변화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요? 네, 사실 AMAC은 이제 아틀란틱 메리디언 오버터닝 서큘레이션이라는 이 네 단어의 약자인데요. 네, 우리말로 부르면 이제 대서양 좌우면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AMAC은 이 대서양에 존재한 이 전체적인 이 해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또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 표층에서는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고 뭐 그린란드 주변 바다에서 다시 침강해서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제 오른쪽 이 단면도 그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층에서는 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깊은 바다에서는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A막이 이제 우리 기후 시스템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A막이 이 엄청난 이 해류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열을 이 따뜻한 열대 해양에서 차가운 고위도 해양으로 수송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구의 열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겨울철이 이제 비슷한 위도대의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추운 이유가 이 A막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막이 강화되거나 혹은 더 약화되거나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후 시스템에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과거 마지막 빙하기 시기에 약 12만 년 전에 약 20차례 이상의 급격한 이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지구에 있었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이제 A막의 어떤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또 번외로 이런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이제 2004년에 개봉한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라는 영화인데요. 근데 물론 이 영화 자체는 엄청나게 이제 과장이 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먼 과거에 실제로 이제 있었던 그 추정되는 일이고, 근데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A막이 점점 더 미래 기후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점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논문 제목에 TP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티핑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기울어지다, 뭐 미끄러지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천천히 변화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의자 예시를 통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 바닥면의 경사가 이제 비교적 평탄할 때는 의자가 이제 안정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닥 경사면이 점점 가팔러지다가 어느 임계점, 그 티핑 포인트죠. 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갑자기 의자는 이제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티핑이라고 하고요.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이 시점, 여기서 이제 경사면이 이제 기울어지는 시점이겠죠. 이제 그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정의로 이걸 티핑을 해석해 보면은 원래의 안정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워져 있는 의자 상태인 거죠. 여기에서 새로운 안정 상태, 넘어져 버린 의자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을 또 티핑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후 시스템에도 이런 티핑 포인트를 가지는 이제 몇몇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A막이란 해양순환이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 즉 핵심 질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좀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나노 바나나를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지구가 이 지구로 표현된 게 이제 A막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것이 이제 현재 A막의 상태에서 이제 산꼭대기라고 볼 수 있고, 이 산꼭대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 A막이 그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붕괴된 A막 상태로 이제 저절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 경사면을 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제 공이 변하는 걸로 좀 표현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막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점점 약화되고 있고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현재 탄소 중립이나 이런 기후 완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런 완화 정책들이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도 이 A막의 붕괴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가 어떤 똑같은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가 이 공이 산 꼭대기를 넘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비탈면에 따라서 굴러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는 다시 왼쪽으로 되돌리기에는 더 엄청난 이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이 연구의 주요 질문이 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좀 직접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도 이제 완화 정책이 A막 붕괴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뭐 저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후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완화 정책을 2070년부터 한 115년까지 뭐 10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여러 번 시행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러 가지 시점에서 이제 완화 정책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맨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이제 표시된 그래프를 보시면은 2115년부터는 이제 A막의 어떤 자체적인 관성 때문에 이제 완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이제 A막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붕괴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과는 이제 완화 정책 시행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럼 해양 순환이 이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 우리가 기후완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붕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주된 메커니즘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A막의 어떤 관성은 사실 어떤 잘 알려진 이제 솔트 어드백션 피드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A막이라는 순환 자체가 이제 막대한 열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동시에 A막은 또 염분도 수송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이제 A막이 약화되게 되면은 뭐 상층에서 이제 북대서양으로 수송되는 이 염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층의 밀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린란드 주변 바닷물이 좀 가벼워지게 되면서 깊은 해양으로 덜 침강하게 돼요. 사실 이 해류가 덜 침강한다는 것은 이 A막 순환 자체가 다시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같은 과정을 결국에 반복하면서 A막이 완화 정책을 하더라도 이제 관성에서 계속해서 약화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두 번째 발견은 무엇인가요? 네, 이 두 번째 발견도 굉장히 또 재밌는 발견인데요. 이제 다시 이 논문의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간드다란 실선까지 다 한 번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 티핑 포인트 근처에서 각 시기마다 탄소 중립하는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실험을 굉장히 여러 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살짝씩만 바꿔가지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2105년, 그리고 갈색으로 표시된 2110년,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2115년 이 세 시점에 대해서 각각 28번씩 이렇게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랍게도 이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2115년 전에도 이제 에이먹이 이제 계속해서 붕괴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05년에는 뭐 28개 중에 1개가 이제 붕괴하기 시작했고, 2110년에는 이제 갈색으로 표시 2110년에는 28개 중 17개가 또 붕괴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다시 이거를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공이 이 산 꼭대기를 넘기 직전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공은 이제 굉장히 현재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거고요. 아주 작은 변화에도 공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뭐 붕괴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좀 저희가 상황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이 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그럼 뭘까? 이걸 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아주 작은 그 바람의 변화가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막이 붕괴하는 케이스들을 모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 그린란드 남쪽 지역에서 이제 고기압성 바람이 더 강하고 또는 더 여러 번 발생했다는 것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고기압성 바람 때문에
이 지역의 증발량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 해양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에이막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을 했고 다시 말해서 이 결과는 이 티핑 포인트를 완전히 넘어서기 전에도 이제 공이 골짜기를 넘어서기 전에도 이 바람의 변화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이 노이즈들에 의해서 거대한 그 해양 순환의 변화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 티핑 포인트에 다가갈수록 이 완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 미래의 기후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 A막이 붕괴하게 되면 우리 기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온도가 감소한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떤 건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그림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A막 붕괴에 의해서 이제 북반구 대부분이랑 남반구 육지 지역에서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온도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뭐 온난화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뭐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아시다시피 A막은 온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수량을 보면은 이제 북반구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렇게 강수량이 뭐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온도 패턴 때문에 이제 열대 강수 밴드를 이제 남쪽으로 밀어내게 되면서 북반구 열대 지역에서는 오히려 뭐 강수가 크게 감소하고 남반구 열대 지방에서는 오히려 강수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 지역이나 그 주변의 사헬 지역 같은 경우 강수량이 더 많이 감소하겠죠.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미국 동부 해안이나 뭐 서유럽이나 북유럽 근처에서 이제 해수면이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극한기후 현상의 강도나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또 해양 생태계에도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후 변화나 이제 생태계 변화가 아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막의 붕괴로 인해서 마냥 평균 온도가 감소했다는 것만 보고는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논문의 내용을 보면 2100년 이후 완화 정책을 하면 A막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너무 먼 미래 아닌가요? 그 전까지는 그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는 이제 기후 모델을 사용을 했지만, 이제 현재 기후 모델들은 이제 A막을 너무 안정적으로 좀 모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관측상의 실제 A막은 모델보다 티핑 포인트에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걸 쉽게 다시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기후 모델에서는 이제 현재 기후의 A막이 이렇게 안정된 이 여기 왼쪽 상태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실제 A막 같은 경우는 이미 산꼭대기 근처에 이렇게 위치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A막이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우리 논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저희 결과가 나타난 2100년이라는 어떤 숫자를 통해서 낙관해서는 안 되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이제 더 강하고 더 강한 이제 기후 완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박사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우리 인류가 탄소 중립과 같은 이제 기후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후가 안정화되거나 오히려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이제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 티핑 포인트를 가지는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완화 정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임계점이 지나기 전에도 이제 작은 이 변화들에 의해 노이즈 같은 변화들에 의해서 미래 기후의 운명이 뭐 수백 년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는 이제 해양순환이 에이막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이 외에도 뭐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뭐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처럼 이제 더 많은 티핑 요소들이 이제 우리 기후 시스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태계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이제 비선형적인 요소들의 이제 변화도 이제 미래 완화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